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많이 돌아다니며 그 중에는 진짜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그러한 공포 썰 중 하나를 각색하여 길게 작성한 것입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업도 중요했지만 사회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학교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를 구했다. 그 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나름 괜찮은 교통편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그 아파트가 조금 음침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첫날 밤 민수는 이삿짐을 대충 정리한 후 잔뜩 써여진 과제를 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새벽 근처 문득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문 앞에서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귀를 귀찮게 했다. 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무언가 의미 있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들어와. 들어와. 낮은 여자 목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녹음하고 싶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리는 멈췄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진 민수는 녹음을 중단하고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피포를 통해 밖을 살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자신이 피로 때문에 헛것을 들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민수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다음 날 민수는 자신의 경험이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궁금하기도 해서 학교 친구인 지훈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훈은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자기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훈은 그 집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 아파트에 사는 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는 월세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계속 학생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그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밤마다 반복되는 그 중얼거림은 민수를 끔찍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에 그 소리가 들리면 녹음을 다시 시도해보기로 하고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그날 밤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워 보였다. 민수는 녹음을 시작했고 녹음기는 강력한 속삭임을 포착했다. 들어와. 내가 여기 있어. 약간 다른 문장이었다. 민수는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잠시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 카메라를 확인했다. 카메라에 찍힌 화면은 복도. 그러나 민수는 경악했다. 카메라에는 함께 찍힌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카메라 화면을 통해 보이는 시간과 자신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달랐다.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분명 시계의 시간은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도저히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에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사람이 없는 복도에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사람이 아닌 존재, 형체만 있는 무언가가 분명했다. 결국 민수는 도저히 이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제정신이 아닐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빠르게 이사를 나가고 더 이상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꿈속에서는 그 낮은 중얼거림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그 그림자와 그 속삭임이 진실이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장소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고 민수는 다른 친구로부터 그 아파트가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여진다고 했다. 마치 오래된 과거의 어떤 흔적이 그 땅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썰일 뿐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때로는 지나친 호기심이 자칫 우리의 심리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각시킨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기숙사 괴담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게 되었죠. 기숙사는 학교에서 몇 년째 사용하지 않던 낡은 건물이었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해 여름에 재개장한 곳이었어요. 처음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는 시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깔끔해 보였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는데 아무리 에어컨을 꺼도 그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했죠. 그러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 누군가 휘파람을 부르는 소리, 심지어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도요.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같은 소리를 듣는다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몇몇 친구들은 수면장애까지 겪을 정도로 그 소리는 끔찍했죠. 기숙사 관리인은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조사도 하고 방도 옮겨주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소리는 매층, 매방마다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문은 절정에 달했어요. 새벽 3시쯤 저는 갑자기 깨어났어요. 창문 밖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방울 소리가 들리며 창문 쪽으로 시야를 돌렸을 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창밖에 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녀는 공중에 떠서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이상하게도 그때는 고요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이를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비슷한 것을 봤다고 했죠. 둘 다 약간의 공포를 느끼긴 했지만 혹시라도 정말로 참여한 공포 체험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서로에게 웃으며 넘겼죠. 그날 밤 문제에 그녀는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흐릿한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요. 우리가 본 것을 믿게 만든 건 그녀의 손이었어요. 쇠사슬 같은 것에 묶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더니 예전에 이 기숙사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줬어요. 오래전 이 기숙사에 살던 한 여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사연은 학교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 모두 잊혀가던 중이었어요. 기숙사가 리모델링한 이유 중 하나도 그 사건 때문이었다고 했죠. 이후로도 숙소에서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어요. 가끔씩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방울소리, 고장난 전등, 갑작스러운 정전 등 여러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녀의 사연을 가엽게 여기면서도 그녀가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어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 기숙사는 항상 무언가 미스터리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대학 생활을 더 독특하게 만들어주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기숙사 시절의 친구들과 웃곤 해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재호는 요즘 들어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같은 낡은 집 앞에 서 있었다. 집 주변은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 너머로는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의 생생함은 오래도록 그를 따라다녔다. 토요일 오후 재호는 친구들과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모두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자 했다. 저녁 무렵 도착한 그들이 묵기로 한 펜션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치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듯한 낡은 분위기가 그들을 반겼다. 특히 복도 끝에 있는 문은 꼭 꿈속에서 본 그 집의 문과 흡사했다.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세월의 쓴맛을 나누던 도중 재호는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자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호수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밤을 즐기던 그때 갑작스레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안개 같았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다시금 엄습해왔다. 재호는 본능적으로 펜션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핸드레자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왠지 모르게 정적이었다. 순간 모든 대화가 사라진 듯한 고요 속에서 재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앉아있는 것을 알아챘다. 재호는 불길한 기운에 자리를 떴지만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긴장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복도 끝의 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구슬픈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같았고 또한 멀리서 오는 바람소리 같기도 했다. 재호는 이끌리듯 그 문을 향해 다가갔다. 손을 내밀어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오래된 서재가 있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여러 권의 책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유독 한 권의 책이 그를 초대하듯 빛나고 있었다. 책을 열자 그 안에는 마치 어떤 이의 일기처럼 보이는 낡은 글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자신과 친구들의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과도 같은 내용이었다. 그 순간 재호는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숨결에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서자 안개 속에서 그를 지켜보던 형체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에 가까웠으나 어딘가 이질적인 표정과 붉은 눈빛을 가진 존재였다. 그 존재는 아무 말 없이 정면으로 그의 눈을 응시하며 손을 내밀었다. 재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치고 방을 빠져나와 다시 혼자서 출입문을 열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문이 열리며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침 안개가 걷히며 동트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열고 나왔다. 그들은 아무 기억도 없다는 듯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펜션을 떠난 이후 재호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종종 그 존재의 붉은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 이후로도 종종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는 것이었다. 꿈속에서는 그 존재가 여전히 그를 어딘가로 인도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후로 재호는 자신의 삶을 조용히 복귀하며 친구들과의 여행을 피하기 시작했다. 과연 꿈과 현실,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말이다. 어쩌면 그 존재는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